여러분 반갑습니다. 정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6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급격히 더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는 약간 선선한 기운도 아니구나. 그제 금요일 날은 약간 선선한 기운도 있지만은 비가 조금 오고 그래서 그런가 또 다음 주부터 비가 좀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 푹푹 찌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본격적인 여름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정말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전 세계 MSCI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 1위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보였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허니문 랠리를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950포인트 근처 즉 거의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둘 정도로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와 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 이란의 이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 삼아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코스피 기준에서는 0.8% 하락을 보였지만 코스닥 기준에서는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넘었으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비롯한 종목군들의 하락폭은 상당히 컸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의 상승 자체가 코스피 위주에서 상승이었고 또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풍산 할 거 없이 방산주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코스피 하락을 제한해주는 효과를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 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방산의 모습인데요. 대신 이렇게 말을 할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길게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 단기에 이 정도면 될 거로 보였던 방산주를 추가 릴레이팅을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위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시장 좋아지고 있으니 함께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최대 가스전 및 핵시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첫 조정 대응 전략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매수할 종목 있으면 그냥 매수로 접근을 해라. 대신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천 구간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을 추세 추정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했다면 지금은 아직 턴이 아직 안 된 저평가 영역에 있지만은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분할로 매집하면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그런 종목군들 전부 다 릴레이팅 시킬 시장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된 종목군들 바닥에서 사는 전략도 지금 참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일 건데 그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이는 장세에는 특징이 개별 종목 장세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간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락 조정 좀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떨어졌는데 특이 종목으로는 팔란티어 여전히 상승에 테슬라 상승 그리고 오라클이 연이틀 데이터 센터 수주 호주로 인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AI의 확장이라는 그리고 AI의 필요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계속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쪽도 사실 오른 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이라는 핵시설에 타격을 줬다라는 내용들이 추후에 조정의 빌미를 준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또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고요. 참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서클의 주가가 매우 뜨겁습니다. 어디있지? 서클의 주가가 매우 뜨겁습니다. 어느덧 시가총액이 거의 37조, 30조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요일날 시장이 빠져도 우리나라 뭐 미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CNS, 뭐 카카오페이 뭐 아침에 10몇 프로까지 추가 상승했다 좀 밀리긴 했는데 종목군들이 미리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놔서 월요일날 갭이 들면 오히려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많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많이 올라서 그런 것들도 두루두루 고민해봐야 될 시장인 것 같네요. 자, 잠시 지금 뭐 5시니까 뭐 이스라엘 지표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뭐 개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빠지는 흐름이 없네요. 참 개장하고 나서 중동 국가 흐름을 보면 사우디도 얼마 안 빠지고요. 여기도 얼마 안 빠지고 지수 선물이 없으니까 유럽 증시 이스라엘 안 빠지네요. 전쟁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월요일날 뭐 일부 다시 되돌림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이어서 뭐 중동발 위기, 제가 볼 때는 뭔가의 사이즈를 바꿀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왜? 미국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니네 만약에 우리를 건드린다든지 좀 더 뭔가 있으면은 완전히 박살내겠다, 뭐 이런 트럼프의 협박이 있으니까 확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보다 피해의 강도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좀 길어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정도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약간 좀 길어질 수는 있지 않겠냐. 시장이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락의 이유를 찾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시장 지수를 올렸던 거는요, 지금 2950포인트까지 올렸던 거는 보면은 지수사가 신고가를 다수 나왔고, 금융주 다수 나왔지, 증권 다수 신고까지, 방산, 조선 다 신고까지, SK하이닉스 신고가 목전이지,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정기술까지 신고가를 보였죠. 자, 이들 종목이 말 그대로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하면 코스닥, 코스피의 이 임용, 화장품 섹터와 전력 인프라 섹터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런 쪽, 그 다음에 엔터, 즉 제가 언급드린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은 신고가를 다 만들어낸 섹터예요.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찾아오는 구간을 반영한 것이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회복할 때 우리나라 증시만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왔던 거는 그냥 시장의 정상을,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판을 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방산이 금요일날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었는데요. 방산 종목군들도 금요일날 세게 올라왔는데, 일단 풍산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센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 시장 자체가 한번 뚫어버리면 연속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4일 연속 급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사이즈 큰 종목 중에서 처음으로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데요. 드론과 뭐 비행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분담금 이슈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방산주 안에서 본다면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주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쇼커버링도 단기에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풀장에서 한국항공우주만 따로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수주장구 면에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6,500원을 신고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신고가까지 대응해보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산주는 미리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약간 부담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생된 이란과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 삼아서 지대공 미사일 방해, 아이언돔,
골든돔 뭐 이런 부분에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추후에도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받았을 때 관심 가져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유사를 좀 넘어갈게요. 바로 한화, 그 다음에 HD 현대 두 종목 다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시키고 나서 첫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보면 사상 최고가를 넘겨놓고 월봉상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도 이평이 벌어져 있죠. 이평을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튀어 올라가는 이 힘, 적어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도 20%, 15% 단계에 30%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주봉의 5일 이평과 이격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 신고가 라인을 돌파했던 언저리 8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를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도 마찬가지로요.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 보면 될 것 같고, 지유사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상법 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연의 이 자회사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같이 커지는 지유사가 원래부터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올해 이 수주가 늘어난 거는, 과거는 LNG선이었다면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한 이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발생을 했죠. 현대미포조선 상승하고 좀 밀리는데요. 나중에 45일선이라든지 좀 밀렸을 때 조정을 보이면 매수 관점에서 현대미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카본도 사실 이날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6월 12일 날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약간 다크호스 같은 종목인데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엔진도 지금 이 위에서 계속 힘을 모으는 흐름이죠. 그래서 엔진,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좋은 흐름 여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목요일날, 그러니까 계속 강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날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어요. 많은 상태에서 대량의 매도가 있었는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목요일날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종가 베팅식으로 가지고 넘어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침에 팔고 여기서 밀렸을 때 좀 사서 팔고 돌파로 들어가서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요. 회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렸을 때 매수해라, 올라올 때 팔아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월봉상 신고가 영역에서 마디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대신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강력한 파동을 주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보이고 나서 넘겨버리고 단일가로 가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왜? 시가총액 자체가 3조 8천억 분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지금은 무식하게 좀 치켜 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받고 혹은 좀 밀려도 3일선이 올라가겠죠. 3일선 기준에서도 질적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단타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BHI 같은 경우도 계속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말에도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도 서클이라는 종목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미투온 지금 상한가가 벌써 하나, 하루 쉬었다가 둘, 셋, 상한가가 3방 나왔죠. 뭐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요. 뭐 시간 외에서 깨졌나 모르겠네. 단가에서 단가 상한가 들어왔네. 아무튼 엄청 세죠. 네, 엄청 센 상태에서 금요일날 LG CNS가 또 한국은행과 CBDC 결제 솔루션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실증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로 신고가를 좀 만듭니다.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는요, 추후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사실 뭐 이 최저점 구간에서 본다면 지금 한 200, 한 30%, 22,000원이었으니까 한 200, 한 30%, 20%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11월 저점 기준에서. 그럼 올해 최저가 기준에서도 한 150%는 올라오지 않았나? 올해 최저가 기준에서 150% 정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 월봉상 작년 이 몸통 구간 정도 48,000원, 48,300원,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여기 윗꼬리가 있는 대충 49,600원, 좌우지간 5만원 이하권에 내려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적을 떠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주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을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좀 밀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12% 7% 밀리면서 한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길쭉 반등하고 하고 이런 흐름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3주 동안 4주죠.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고 한 5만 원 초반대까지 해서 다시 한번 활동을 좀 걸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요. 네이버의 이 센터장을 맡았던 하정후 총괄이 AI 수석으로 등용이 됐습니다. 그간 이제 뭐 카카오가 저점 대비해서 AI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네이버에도 호재가 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가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한 3% 이상 출발이 되고 시가부터 아마 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뭐 저항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들 21만 7천원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22만 9천원 구간인데 이런 자리까지 강하게 시세를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총괄을 맡았던 분이 이 AI 100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부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 고유의 AI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어필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 그룹을 날려버렸던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또 네이버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자회사가 그래서 이유도 없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상한가까지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브젠도 네이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알체란도 네이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관련된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와 협력해서 오피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만 일단은 그 프리장에서 움직이죠. 최근에 솔트룩스도 투경에 들어가서 못 가고 코난도 못 가기 때문에 폴라리스 AI 정도가 아침에 빨리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가 아침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갑자기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좀 급락을 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나가지고 좀 떨어지는데요. 뭐 이런 수도 있죠. 펩트론처럼 이렇게 뭐 잘 가다가 급락하다가 또 대반등하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을 뭐 본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너무 좋은 종목군들이 널렸고요. 뭐 삼천당도 그렇고 뭐 리가케 메이비엘도 있고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조정받고 신호가 만들 것 같고 DI도 뭐 실적 충만해서 많이 밀리게 되면 사야 될 종목 같고 아무튼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의 시장은 종목이 좋다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돌파 매매도 해야 되는 거고 공포를 이겨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붙기도 해야 되는 자리고 내가 그런 매매에 자신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강력한 속도를 바탕으로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그 칼날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거칠게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까지 고려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다면 최대한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아주 나이스하고 베스트한 전략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